자, 11번입니다.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인데 1번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맞네요. 그죠? 2번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맞죠? 3번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 5번부터 볼게요. 5번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날일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왜냐하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4번인데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는 그 기간은 그 일부터 기산한다. 이게 맞을 수도 있는 지문이거든요. 어차피 원칙적으로 뭘 산입하지 않아요? 초일을 산입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첫째 날이 공휴일이든 공휴일이 아니든 무엇을요?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맞는 지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죠.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면 그 이길 날 뭐죠? 끝난다는 기준은 뭐예요? 끝나는 날. 그죠? 종료일에 적용되는 것이지 시작하는 일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라면 요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답은 뭐죠? 4번이긴 한데 다시 말하면 공휴일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끝나는 것은 끝나는 날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시작하는 날이 공휴일이든 아니든 뭐 하지 않습니까? 신경 쓰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뭘 산입하지 않죠?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답은 일단 4번입니다. 12번입니다. 기간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간을 10운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맞죠? 2번 채무자가 담보 적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므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끝나는 날이 10시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항상. 그래서 끝나는 날은 결국 6월 30날 24시가 되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지 마시고 우리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결과 끝나는 날이 시간으로 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답은 3번입니다. 4번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니까 4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겠죠. 13번입니다. 갑은 4월 14일 상호 12시에 4개월 기한으로 을로부터 1만을 차용하였다. 그 기간의 만료 시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8월 14일 오후 12시 다시 말하면 8월 14일 24시가 뭐죠? 만료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14번입니다. 지나치게 좀 문제가 많죠. 그죠?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1번 어느 법률이 2009년 1월 30일에 공포되고 부칙에서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법률은 2009년 7월 31일 0시부터 시행된다. 맞죠? 그죠? 왜냐하면 한 달이니까 그죠? 1번이 맞고 나머지 것도 X예요. 2번 기간에 관한 규정은 물론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달리 정할 수 있고요. 3번 연령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8월 5일 날 태어난 아이는 8월 5일 0시부터 성년자가 되고요. 4번 2009년 5월 20일 오후 1시에 오토바이를 빌리면서 3월 내에 반환하기로 했는데 8월 22일이 토요일이면 8월 23일 24시가 만료된다? 아니죠. 왜냐하면 22일이 토요일이라면 23일은 뭐가 돼요? 일요일이고 따라서 24일이 돼야 되겠죠. 5번 2009년 9월 8일 오후 2시에 사단법인의 사원증을 소집하려면 별도의 정한이 없는 한
2009년 9월 2일 24시까지 사원들에게 소집 통지라는 것이 아니라 밑에 나오는 것처럼 2009년 8월 31일 24시입니다. 옳은 것은 1번 하나죠. 15번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죠? 1번이 답이고 반복적입니다. 넘기셔가지고 16번입니다. 16번도 반복적이죠. 4번이 답이고요.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사법적 용역뿐만 아니라 공법적 용역에도 적용된다는 거 꼭 따로 좀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의 소급화의 권리 소멸 효과가 발생하나. 맞습니다.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있죠.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 향하며 효력이 있다. 맞죠. 소급효가 없죠. 2번 소멸시효에는 정지제도도 있고 중단제도도 있지만 제척기간에 그런 제도가 없고요. 3번 소멸시효가 문제가 됐다면 법정에서 주장을 해야지만 고려가 되지만 제척기간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어떻게 고려주게 되고요. 4번 소멸시효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단축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척기간은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제척기간은 불변기간 이런 말을 쓰는 거죠. 5번 민법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소멸시효에 관해서만 통일적 규정을 두고 있다. X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해서만 통일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건 맞아요. 그렇지만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소멸시효고 어떤 것이 제척기간인 것에 대해서 학설에 따라서 판례에 따라 논란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18번입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채권 양도의 통지만으로도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의 행사로 볼 수 있다. 물론 뭐죠? X죠. 채권 양도했다는 통지한 것은 재판의 행사로 볼 수는 없겠죠. 2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이므로 그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X입니다. 중요하죠. 점유물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데 그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이고요. 또 우리 판례는 출소기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법면에서 가장 중요한 출소기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은 X죠. 3번 소멸시효 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해 연장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소멸시효 기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맞는데 문제는 제척기간도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연장도 단축도 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에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 승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시효이익이 포기가 되려면 그 사실을 알면서 해야 되고요. 따라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 소멸하지 않는다. 맞아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죠. 그죠? 따라서 뭐에 걸릴 일이 없어요? 소멸시효에 걸릴 일이 없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결국은 소유권에 기한 권리거든요. 따라서 소유권이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을 테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물론 소멸시효에 걸릴 수는 없겠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9번입니다.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채권과 용익물권이죠. 따라서 1번 할부금 채권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2번 유치권, 4번 저당권, 담보물권 소멸시효 올리지 않고요. 3번 상린권이라는 말을 쓰지만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독립된 권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소멸시효 올리지 않고요. 5번 인격권이나 가족권과 같은
재산권이 아닌 것들도 물론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겠죠. 답은 1번입니다. 넘기셔서 20번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1번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아무 때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이 발생하기만 하면 바로 권리 행사가 어떻게 해요? 가능하니까. 1번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권리는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맞는 점이죠. 2번 정지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가 돼야 효과가 생기니까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X죠. 오히려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죠. 3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제가 어떤 예를 드렸죠? 제 처한테 담배 안 피우기로 약속을 했다면 제 처는 언제 저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지를 걸릴 수 있죠? 담배를 폈을 때죠. 따라서 채권은 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채권자가 안 때부터가 아니라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요. 4번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의 치료비 채권은 환자가 태어날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X입니다. 우리 판례는 개별 진료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뭐 이런 얘기죠. 4월 1일 날 수술했어요. 그러면 수술비 채권은 뭐죠? 4월 1일부터. 그죠? 그다음에 뭐 4월 5일 날 뭐죠? 마취 주사를 놨어요. 그 마취 주사 채권은 뭐죠? 4월 5일부터요. 개별적 치료 행위가 별도로 채권이 진행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요. 4번은 X인데 이런 건 안 됩니다. 그죠? 5번 공동 불법 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것도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되겠죠. 그럼 언제 구상금 채권이 생깁니까? 면제, 채무를 면책, 다시 돈을 이행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될 테니까 불법 행위 시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X예요. 그래서 답은 뭐죠? 1번이고요. 4번 같은 거는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거의 안 냅니다. 안 내고. 그다음에 주의하실 것이 하단에 박스로 아주 잘 정리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소멸시효 기산점하고 이행지체하고 합쳐놓으면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이행지체까지 결합시키지는 않아요. 이거를 기억하시되 뭐까지는요? 이행지체까지는 결합시키지 않으니까 이행지체까지 결합시켜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멸시효 기산점만 좀 꼼꼼히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수인의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권리를 양도해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왜 그렇죠?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무엇을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 소멸하지 않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인도받아 뭐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이 일어난 전보배상 청구권인데 전보배상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우리는 손해배상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손해 이런 뜻인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때부터 진행한다. 맞죠? 왜요?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3번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 청구권과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한 매매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X입니다. 이런 형태의 질문과 관련된 것이 뭐냐면 유치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는 거 좀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거든요. 채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진행이 안 되는데 유치권의 행사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말 그대로 뭘 행사하는 거죠?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하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시효 진행 중 그 완성 전에 이루어진 채무의 일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승인 행위로서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그죠? 왜냐하면 채무의 일부 변제, 채무를 변제한다는 말은 결국 뭐죠? 채무 승인인 거죠. 5번 정지 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제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맞죠? 반복적이죠.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관한 판례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수인의 대상 충고권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맞나요? 이런 의미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갑이 이 A 부동산이 병에게 뭘 당했냐면 수용을 당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건물을 뭐 할 수 없어요? 넘겨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병으로부터 갑이 받게 될 수용보상금을 대신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돼요? 대상 청구권이고요. 물론 대상 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습니까? 수용당했을 때. 다시 말하면 이행 불능이 되었을 때 대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3번 면책적 채무 인수가 있는 경우에 인수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무 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받을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죠. 근데 갑에서 병으로 채무 인수가 이루어졌는데 갑은 책임을 면하고요. 병이 새로운 채무자가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을은 병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뭐 할 수 있게 돼요? 청구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언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채무가 인수가 돼야 비로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채무 인수로부터 새로 진행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환매권 행사 결과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환매권을 행사한 때가 아니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함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X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고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류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갑은 환매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을에게 뭘 청구할 수 있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겠죠. 다시 말하면 환매권 행사에 비로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매권을 행사한 때부터 뭐죠? 시작이 될 문제지 환매권 행사 기간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미등기 매수인이 전매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그 점유 상실 시부터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죠? 적어드릴까요? 점유하고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에 걸려야죠? 소멸시효에 걸려야죠. 10년이죠. 다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것도 소극적 권리 행사고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팔아먹는 것도 뭐죠? 권리의 행사란 얘기죠. 따라 다시 보시면 5번 미등기 매수인이 전매하여 점유를 상실했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뭐 했어요?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점유 상실일부터 매수인의 매도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실제로 여기서 22번 문제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결국은 1번 지문하고 5번 지문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2, 3, 4번은 잘 내지 않습니다. 좀 지엽적인 것으로 보이죠. 답은 5번이고 답은 4번이고 1번과 5번 유의하셔야 되겠죠. 23번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에 대한 대가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 아니라 몇 년이죠? 3년이죠. 답은 1번이고 2번 의사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은 3년입니다. 다만 판결로 확정이 되면 몇 년이 돼요? 10년이 되기 때문에 2번은 먼저 맞는 질문이고 3번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뭐죠?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0년이고요. 4번 보시고 5번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6월 내에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없는 때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되죠. 따라서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는 6월 내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24번 다음 중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전문직 종사자죠. 1번 변호사가 나오네요. 그죠? 나머지 2번 의식주 채권 1년짜리고요. 4번 연예인도 뭐죠? 1년짜리고 5번 음식주 먹는 채권도 뭐죠? 1년짜리고 3번은 파산 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이라는 것은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거든요. 따라서 단기 소멸시효 걸리는 것도 1년, 3년이 아니라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25번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억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 건물의 관리비 채권은 10년에 소멸시효 걸린다 X입니다.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년의 단기 소멸시효죠. 따라서 기억은 뭐죠? X고 그 다음에 니은번 상인이 판매한 대금 채권 3년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 상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인 이 상인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권은 5년입니다. 5년이 아니라 X죠. 왜냐하면 상인이 아니면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이 되겠죠. 1번 도급으로 인한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디귿해서 2번이 답이죠. 26번 단기 1년짜리 아닌 걸 찾으라고 하네. 그죠? 전문직이 딱 들어오죠. 그죠? 2번 공인회계사는 3년짜리죠. 27번입니다. 옳지 않은 걸 찾는데 1번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은 그 소멸기간이
채무자가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된다. O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연대 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다른 연대 채무자인 영향이 없다. X입니다. 일단 그 사람이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뭐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5천만 원씩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갑의 채무가 소멸시효 올리면 갑이 부담하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뭐죠? 소멸시효 올리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원래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올린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을 연장된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4번 식당 주인이 가시는 음식 외상 대금 채권 먹는 거죠? 1년짜리죠. 의식주와 관련되죠. 그 다음에 5번 꼭 기억해 5번 중요합니다. 보증인에 대한 압류는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주채무자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아주 잘 됐는데 다시 말하면 보증인에 대한 권리 행사는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는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거꾸로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는 보증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도 무엇을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거 같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8번입니다. 1번 해가지고 아까 설명드렸죠. 의사들의 치료비 채권은 각각의 진례 행위별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되고요. 2번 금전 채무의 이행 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은 일종의 뭐죠? 손해배상금입니다. 손해배상 채권은 몇 년이죠? 10년짜리이기 때문에 민법 제163조 제1호 조정에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사유가 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은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채무 불이행 시부터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고 5번 소멸시효 장애 사유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왜냐하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29번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X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됐다는 말은 가압류가 적법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가압류가 없었기 때문에 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지겠죠. 2번 채권자가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실행에 의해 민사집행법상의 재산 명신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시효 중단의 사유인 채고로서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2번인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너무 지엽적인 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는 거죠. 3번 중요한 게 나왔죠. 보증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X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주채무자의 효과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 제소 전 화해 신청을 받은 법원이 화해 공고를 하기 위해 당사자를 소환하였으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화해를 위한 당사자의 소환은 결국 뭐죠? 소멸시효 중단입니다. 따라서 즉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X고요. 해설에 나오는 것처럼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는데 이것도 너무 지엽적이네요. 5번 시효 중단의 효력은 시효 중단에 관한 당사자로부터 중단한 효과가 생긴 권리를 포괄 승계한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X입니다. 포괄 승계에게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겠죠.
고갈 승계는 뭐죠? 상속인을 말할 테니까요. 옳은 것은 뭐죠? 2번이 됩니다. 자, 30번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수준이에요.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X. 답은 뭐죠? 1번이죠. 누님 말씀드리지만 보증인에 대한 시효 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해 효과가 없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려면 처분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3번 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에서는 그 파면 후에 보증금 채권에 대한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소송의 제기는 채권 행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파면 처분 무효 확인에서는 돈을 달라고 청구한 게 아니죠.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니까 이것은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4번 압류는 시효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잠깐만요. 그죠? 3번 설명 잘 들었죠? 그죠? 4번 압류는 시효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지 않으면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압류는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거죠. 5번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했어요. 자, 일단 소제기는 소멸시효 중단이고요. 응소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했다면 이것도 권리의 행사로서 소멸시효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 중단 사유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고 5번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1번입니다. 타당하지 않은 것을 찾는데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4번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경우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것을 취소할 수 없다. X죠. 물론 승인도 일종의 뭐죠? 법률행위 의사표시고요.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승인도 뭐죠? 관념의 통지이긴 하지만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고요. 따라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했다면 당연히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답은 4번이죠. 32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본 채권이 시효 소멸하면 이자 채권도 소멸한다. 맞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을 갖는데요. 주된 권리가 소멸되면 종된 권리도 소멸돼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소멸시효 완성 요건은 소급효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요 시점을 기산점으로 돼 가지고 10년이 완성이 돼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기산일로 소급해서 채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죠. 따라서 요 기간 동안에 이자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된 권리가 소멸되면 종된 권리가 뭐가 돼요? 소멸된다. 따라서 주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자 채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 동안에 이자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1번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물론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3번 채권 일부의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채권 전부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중단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4번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피해가 가니까 금지되지만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33번입니다. 시효 정지인데 일단 일반적인 시효 정지 기간은 6개월인데 1번 천재, 지변, 기타 사변에 의한 소멸시 정지는 6개월이 아니라 뭐죠? 1개월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고요. 34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지금 30번에 2번 질문을 잘못 설명드렸죠? 그죠? 30번에 2번 다시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30번에 2번. 제가 아까 잘못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30번에 3번. 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의 수는 그 파면 후에 보수금 채권에 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맞는 질문이니까 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죠? 다시 들어와서 34번입니다. 1번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이 10년짜리인지 5년 3년짜리인지 1년짜리인지는 그 본래의 급부 청구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이 10년짜리면 손해배상 채권도 몇 년짜리예요? 10년짜리. 채권이 3년짜리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3년짜리 이런 얘기고. 2번 판례에 의하면 부당하게 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의 소는 그 파면 후 임금 채권에 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3번 판례는 절대적 소멸수를 취하면서 여기 무슨 말이냐면 특히 용익물권이 문제인데요. 용익물권이 완성이 되면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이 없어지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완성되는 순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용익물권은 소멸된다고 봐요. 요 우리가 뭐라냐면 절대적 소멸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멸시효 완성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죠. 그죠? 따라서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물권은 뭐죠? 소멸이 돼요. 다만 요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가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죠? 주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약간 좀 모순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판례는 절대적 소멸시효를 취하면서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용익물권은 바로 소멸된다고 하면서 변론주의 원칙상 소멸시효 완성을 원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채권자 대의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의 제에 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원형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3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뭐 할 수 없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5번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그 담보가등기 피담보채권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고요. 이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그냥 모든 담보권입니다. 이런 얘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갑소유 A부동산에다가 저당권, 가등기 담보가 설정이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팔고 병에게 뭘 내줬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은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뭘요?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만약에 채권이 소멸됐다면 저당권이 무효란 사실을 요 제3취득자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는 거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등기 및 본등기 원인을 무효를 주장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35번입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판례 태도에 관한 설명은 일단 기억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시효 완성 후의 변제는 현전 채무에 대한 변제이다. X입니다. 우리 판례는 절대적 소멸서를 취하거든요. 따라서 시효 완성 후에 갚는 것은 비체 변제입니다. 비체. 채무가 없는데 갚는 거거든요. 비체 변제. 채무가 없는데 갚는 건데 다만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얘기입니다. 소멸시가 완성이 됐으면 돈을 갚을 필요는 없잖아요. 왜요? 채무가 뭐 없어요? 없어진 거니까. 그죠? 근데 갚았다면 채무가 없는데도 갚았으니까 뭐죠? 비체 변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 채무를 변제하는 게 아니라 뭐죠? 채무가 없는데도 갚은 거죠. 그러면 갚을 필요 없는 돈이니까 돌려받을 수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변제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돌려받지는 못한다라고 이해한단 말이죠. 어차피 빌린 돈은 뭐예요? 갚아야 하는 게 정의잖아요.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안 갚아도 될 뿐이지 그것이 정의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 시효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시효 완성 후의 변제는 현재 채무의 변제가 아니라 비체 변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번은 뭐죠? X가 되고요. 니은번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 변제하면 악의의 비체 변제, 그죠? 시효 이익의 포기로 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시효 이익의 포기를 설명할 수 없고 시효 이익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왜 이익을 포기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맞는 질문이고. 리을번 민법상 등기된 부동산 물권도 소멸시효 걸리는데 시효 기간의 경과만으로 등기된 물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X죠.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절대적 소멸을 취하니까 완성되는 순간 말소 등기하잖아도 물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죠. 미음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하여 한 가압류는 불법행위가 되고 가압류 당 시효의 원형이 없었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는 지문은 절대적 소멸소를 취한다면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니은, 디귿, 리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판례가 절대적 소멸소리다, 상대적 소멸소리다 이런 것까지 구별해서 문제를 내지는 않고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는 우리 판례가 절대적 소멸소를 취하고 있는 결과 용익물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완성되면 말소 등기하잖아도 바로 뭐죠? 소멸된다. 이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36번입니다. 포기가 나와 있는데 2번을 보시면 주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는 포기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시효 완성됐으면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채무자가 갚겠다 포기하더라도 누구한테는요?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 보시면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있는 과세부가 처분에 대하여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소멸시효의 이익에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X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완성된 후에 이행하는 것은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죠. 세금은 달라요. 세금은. 왜 그러냐면은 세금은 부당하게 부과된 것이라도 일단 뭐예요? 이행해야 되고요. 나중에 다퉈서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 예를 들어서 개인 간의 돈 문제예요. 그러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안 갚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세금 일단 뭐예요? 납부하고 부당하다면 돌려받는 게 그것이 올바른 방식이거든요. 따라서 일반 개인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어떻게 해요? 납부했다가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시효이기 포기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보시되 중요한 게 있는데 책에는 어떤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냐면 국가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 행위를 한 손해배상 채권도 뭐에 걸리죠? 소멸시효에 걸리죠. 따라서 불법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 판례는 누구는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자신의 불법 행위 채무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까요.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7번 문제입니다. 갑이 동료 교사 을에게 이자 없이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동료 교사 병은 을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경우에 소멸시효가 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3번을 보시면 을이 갑에게 갑의 부정이 사망하면 갑규로 약정했어요. 그러면 부정은 반드시 돌아가실 때니까 기한이죠. 다만 언제 돌아가실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불확정 기한부 채무입니다. 언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까?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때 소멸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을이 정의 사망을 안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사망한 때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38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년 7월 16일 을에게 매도하였다. 2016년 7월 10일 현재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이에요. 일단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를 걸리지 않고요. 권리를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를 걸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따라서 기억. 을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를 걸리지 않습니다. 니은번 을이 매매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2000년 병에 의해 그 점유를 침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점유를 하지 않고 있고요. 권리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니까 소멸시효 걸려야죠. 몇 년짜리입니까? 10년짜리. 니은은 걸렸죠. 디귿번 을이 매매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2005년 정액에 점유하고 인도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한 거니까 이때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따라서 니은번 하나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물권법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